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엑셀 다운받아서 서울 아파트와 경기도 주요 지역의 실거래가를 전부 다운받아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거래가 이렇게 거의 뜸하기 때문에 지수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는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서 큰 추이는 점검을 해야 된다. 그 주장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거의 1년 반도 넘었네. 네, 그러니까 2021년을 전망하면서 처음으로 책을 써봤는데, 서울 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썼는데, 지나고 보니까 됐다. 작년 10월달이 상투 맞아요. 최근 들어서 하락한 줄 아는데 그거는 호가가 하락하는 거지, 실거래가 계약서는 이미 작년에 10월달에 상투로 쳤어요. 저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도 그래요. 계약서만 갖고 분석을 한 거죠. 호가는 뭐 빠지든 말든 계속 올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자로 다운받은 국토부 실거래 계약서를 전부 분석해서 그래프를 만든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표지고요. 책 표지 중에 뒷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짝 마침내 상승 파동이 멈추고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 이제 앞으로 미래에 될 거란 얘기예요. 상투치기 전에 쓴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몇 달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쪽팔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35년 동안 35년 동안의 상승이 마감을 하는데 그거 몇 달 틀리면 어때요? 그리고 꺾이고 나서 팔려고는 안 팔려. 집 보는 사람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 1억씩 낮춰서도 팔려고 해도 집을 보러 안 와요. 올라갈 때 빠질 거라는 걸 얘기를 해야지, 꺾이고 나서 빠지는 걸 지금 와서 빠진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 1억씩 떨어뜨려서 팔아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상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팔아라. 한두 달 더 올라, 3, 4개월 더 올라도 상관없어요. 지나고 나면 정말 잘 판 거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그래서 2021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52%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근데 저는 4월달 정도에 35년 동안의 상승이 마감될 줄 알았는데 몇 달 더 갔어. 거래가 없이 야금야금 오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전 세력들이 못 팔아먹은 거야. 거래가 되면 폭발하면서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팔아먹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호가를 올리면서 실거래가 작전하면서 신고가 만들면서 몇 달을 더 버텼는데 결국은 무너진 거야. 8년여간의 대세 하락이 마무리되는 2029년 전후에 나타날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집을 팔아놓고 현금 갖고 있어야지. 전세 살고 있어야지. 월세 살고 있어야지. 왜? 전세나 월세는 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상승이고 하락이고 뭐 없지. 근데 그러니까 실소유주를 갖고 있으면 반토막이 나는 거를, 20억짜리가 10억이 되는 거를 그대로 10억을 날리는 거라니까. 제가 52% 한다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52% 하락이라는 얘기는 70% 80% 하락하는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20, 30%밖에 안 빠지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왜? 10년 동안 거래 한 건도 없는 아파트도 있어. 나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진짜 5년에 한 건 대가 막간 그런 아파트 수두룩하게 많고,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것 중에요, 놀란 게 17세대 31세대 이런 것도 다 아파트로 쳐가지고 실거래가 분석을 하더라고. 17세대가 3년에 하나 거래될까 말까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은 상승률도 10%지만 하락률도 7%밖에 안 돼. 근데 대단지 아파트들은요 막 50% 70% 하락한다니까. 버블 세븐 때 여러분들 42% 하락한 거 아시죠? 음마 아파트, 목동 아파트 44%, 그 다음에 용인수지 같은 버블 세븐 같은 경우는 60% 하락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실거래가 분석을 합니다.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할 것이다. 자, 이거는 명목지수입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명목지수만 가지고 뭐 올랐니 내렸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바보예요, 바보. 집을 안 샀으면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비용이, 집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일단 취득세 낼 거 아니야, 살 때. 그 다음에 복비 내죠. 그 다음에 집을 팔 때 또 양도소득세 같은 거 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갖고 있는 동안에 뭐 종부세라든지 무슨 뭐 보유세를 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관리비, 수리비 막 낼 거 아니야.
그거를 감안한 게 다 물가지수를 감안한 거예요. 왜? 이자를 낼 거 아니야, 그 사이에. 5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은 5년 60개월 동안 60번에 이자를 냈을 거 아니야. 그게 전부 아파트 값이라니까. 그래서 명목지수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명목지수와 실질지수가 동시에 상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어. 그런데 그거를 캐치해내는 거는 실질지수를 봐야 돼. 자, 명목지수가 지금 천천히 빠지죠. 이거 1데이터예요.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물가를 감안하면 이렇게 빠져요. 보세요. 작년 월 종가로는 여기서 10월 달, 그러니까 저는 1데이터 가게 하기 때문에 11월까지도 가는데, 월 종가로는 국토부에서는 10월 달, 저는 11월 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1데이터야. 근데 월 데이터로는 10월 달이 맞아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요, 상승 탄력이 보세요. 좀 둔화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9월 10월 달에 폭발을 했는데 물가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많이 못 올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합으로 멈췄죠, 2달 동안. 근데 실제로 빠진 거라니까. 왜? 그 2달 동안도 이자를 냈을 거 아니야. 물가가 올랐을 거고, 그 보유세도 n분의 1에서 계속 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때라고 3, 4월 때 잠깐 반등했죠. 그런데 반등이 미미한 거야, 물가를 감안하면. 그 다음에 이제는요, 명목지수 하락이랑 실질지수 하락이랑 비슷해. 잘 보세요. 8월 달 거에는 제가 물가를 반영을 못했어요. 왜? 9월 2일 날 발표하니까. 물가지수 8월 달까지 아직 몰라. 그러니까 명목이나 실질이나 똑같아. 근데 이 보세요. 물가를 감안하면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거는 명목인데도 이렇게 빠진다니까. 명목인데도. 이제는요, 명목과 실질이 같이 빠지는 국면이야.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안 되죠. 700건도 안 돼. 이제 이게 거래가 되면 큰일이에요. 거래가 되면서 폭락이 온다고. 제가 비율을 들었죠. A동네, B동네 있는데 둘 다 열채씩 있어. 다 10억씩이야. 그러니까 A동네, 왼쪽 동네도 100억이고 오른쪽 동네도 100억이야, 시가총액이. 그런데 전체 아파트가 지금 10%가 하락을 했어. 그런데 거래가 왼쪽 동네는 한 건밖에 안 됐어. 10억이 9억이 됐어. 근데 오른쪽 아파트는 다 한 건씩 거래가 됐어. 다 9억씩이야. 그러니까 왼쪽도 10% 하락했고 오른쪽도 10% 하락했는데, 거래가 왼쪽은 한 건밖에 안 됐고 오른쪽은 10건이 됐어. 어쨌든 시가총액을 보면 왼쪽 동네는 1억 하락했죠. 아파트 그러니까 그 동네 전체적으로. 오른쪽 동네는 10억 하락했죠. 왜? 1억씩 10개가 빠졌잖아. 그러면은 수익률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왼쪽 동네는요 10% 하락한 게 아니라 1% 하락이야. 왜? 100억이 99억 됐잖아. 근데 오른쪽 아파트는 100억이 90억 됐죠. 1억씩 10개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오른쪽 동네는 10% 하락이라고. 즉 상투에서 천천히 빠지는 이유는 거래가 안 되면서 빠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한두 건 거래가 되는 걸로 지수가 찔끔 하락이야.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갖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하락장이 오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폭등론자라고 그래도 그 자전거래야, 그 증여거래야, 전세를 잘못 입력해서 상승할 때는 그게 통해. 근데 하락을 할 때는 그게 안 통해. 왜? 아니, 죄다 거래되는 게 그러면 자전거래고, 죄다 거래되는 게 실수냐? 죄다 거래되는 게 전세를 매매로 잘못 했냐?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이 하락하는 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맨날 그건 특이 거래다, 그런 걸 끼면 안 된다,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뭐 시세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KB 민간업체에서도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은 못해.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YTN, MBC 9시 뉴스에 아파트 하락한다는 걸 보고서 다 인식을 해. 이제 누구나 다 아파트가 하락 구간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거래가 되면서 하락 거래가 는다니까. 그러면 아까 왼쪽 동네 1% 빠진 거랑 오른쪽 동네 10% 빠진 거랑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매일 하다 보니까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자, 왼쪽은,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이에요. 자, 미리 보자면 이거는 실질이에요. 자, 요 노란 아유 참. 에어컨 바람을 틀어놓으면 바람이 저한테 막 오니까 숨 쉴 때 그 에어컨 바람이 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건조해지니까 목이 탁 잠겨. 근데 그 방송실만 나가면 멀쩡해.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약간 감기가 있어. 요즘에 여러분들 가을 조심하세요. 날씨가 좀 싸늘해졌어. 자, 자, 노란색 바탕은 명목이에요. 물가를 반영 안 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는 거 보이세요? 작년, 재작년, 2020년 상승하던 거랑 비교를 해봐. 그리고 노동항 같은 경우는 명목이건 실질이건 작년, 이건 얘는 9월 달에 상투 쳤어. 그러면 그동안 노도강이 1년 동안 빠졌는데 왜 이제 와서 노도강 빠진다는 얘기를 하냐고. 유튜버 막 최근에 얼마 안 된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 막 폭락론을 외치잖아요. 아니 이미 꺾여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하락한다 그러면 뭐하냐고. 무슨 도움이 돼 그 사람한테. 꺾이기 전에 지금은 상승하지만 상승 탄력도 둔화되고 거래도 줄고 하니까 지금 파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 10월, 11월에 판 사람이 제일 잘 판 거야. 물론 그 전에 3월 달에 상투 친다 아파트도 있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10월 달이 상투예요. 노도강 같은 경우는, 노도강 금강구는 9월 달이 상투야. 여기 금액 보이잖아, 이거. 이거 30개 단지를 갖고 만든 거예요. 노도강 30개 단지 가지고. 오른쪽에 안양, 평촌, 뭐 용인수지 11개죠. 자, 왼쪽은요, 54만 9천 세대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의 거의 42%라고. 전에는 45%였는데, 얘네가 좀 더 많이 하락했어. 대단지들이. 잘 나가는 데들이. 그러니까는 그 비중이 좀 줄었어. 왜?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은 빠지지도 않으니까 그 비중이 그대로지. 자, 오른쪽 아파트는요, 16만 7천 세대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실질을 보겠습니다. 실질을 보면은 확연하게 꺾이게 보이나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쪽을 볼게요. 경기도도 보면 좀 지저분하죠. 막 반등됐다 말했다. 이때 이 반등을 한 게 물가를 감안하면 별로 크게 반등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삐죽삐죽 빠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매끈하게 빠지죠. 이거를 봐야 된다, 이거를. 그래서 실질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상승을 하긴 하는, 예를 들어서 느낌이 봤을 때 지금 상승하긴 하는데 뭔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는 느낌. 상투 치기 직전에는 그렇다고. 호가는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 막 그렇게 했는데 낌새가 조금 빠지려는 기분이고, 집보로도 잘 안 오고 물건을 막 세게 이렇게 올려놓아서 집보로도 안 오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를 감안해서 실질지수, 물가를 감안한 걸 해야 된다고요. 자, 지금은 뭐 서초구까지 제가 볼 때 실거래가는 아직 용산구는 안 빠졌어요. 용산구는 아파트 단지수가 많지가 않어. 그러니까 걷다 엄청 고가들이야.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막 40억짜리가 43억 되고 막 이런 게, 용산 노원구에 뭐 9억짜리가 8억 된 게 중요하지 40억짜리가 47억 된 게 중요해요? 그 몇 건이나 되냐고 그게. 근데 노도강에는요 8억짜리가 7억 된 게 수두룩하게 많다니까. 용산구에 40억짜리가 47억 된 거는 어쩌다 한두 건 있는데, 그러니까는 용산구는 전체 아파트의 그 지수 기여도가 적어요. 단지수가 단지수도 적고 세대수도 적고 워낙 고가고 거래가 띄엄띄엄이야. 근데 노도강 금강구 이쪽은 거래가 하루에도 막 몇 건씩 돼. 거래가 안 된다고 그래도 거래는 되더라고. 자, 제가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매일매일 하기 때문에 그 지수가 찔끔찔끔 변해. 이거 빠지는 느낌도 안 들어. 근데 큰 그림을 보라고. 큰 그림을 몇 달 동안 누적시켜 보면은, 자, 이거를 작년 10월달, 11월달에 본 사람들은 이미 꺾였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이제 와서 7월달, 8월달 와가지고 뭐 몇 주 연속 빠졌대느니, 뭐 어디가 뭐 3억 빠졌대느니, 그 아파트 딱 보면요, 작년 이미 10월달, 11월달에 다 상투 쳤다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막 하락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니까는 그래서 여러분들 실거래가 지수를 매일 봐야 돼요. 제가 알죠? 저는 1억 8천 주고, 그러니까 내 돈 1억 8천 주고, 물론 대출이 꼈죠. 대출이자가 제일 싸니까, 주담대가 제일 싸니까 항상 누구든지 다 대출을 낄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수익률을 계산해보니까 511%예요. 4년 반 동안. 9억 2천만 원을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맨날 앞에 보시죠? 그 9억 2천만 원의 재원을 가지고 10% 정도 고버스, 10% 정도 달러, 그 중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까지 그 중에 5% 정도 되네. 그러니까 아파트 이익금의 재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세트예요, 세트. 아, 너 아파트 비싸게 팔았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책임 방송 한다고 했잖아요. 이익 보면은 계좌의 손해 보고, 그러니까 이익을 보고 제가 틀리면 계좌에 손실이 본다고. 근데 최근까지 코스피 1000포인트 맞추는 걸 맞췄단 말이야. 최근 들어서 한 1,200포인트 반등할 수도 있는 거지. 오늘 코스피 반등하니까 저 손해봤어요. 이따 마감 방송할 때 항상 핸드폰 계좌 오픈하잖아요. 오늘 핸드폰 고쳤어. 액정 바꿨어. AS 기간이어가지고 공짜로 바꿔주더라고.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7월과 8월이만이에요. 8월은 그 물가를 반영 안 했어요. 7월은 물가를 반영했어요. 지금 후두둑 떨어진 거 보이죠? 요 노도강 빠지는 거 보세요. 노도강 7월달. 그 8월달 건 아직 시세가 아니야. 왜? 몇 건이 안 돼, 거래가. 너무너무 적어, 거래가 진짜. 야, 8월달이
지금 7월 달이,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이 거의 한, 내일이면 끝이죠? 얘가 700건이 안 돼. 2월 달에 역대 최저라는데 809건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00건이 안 된다니까? 그리고 지금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8월 달 지금 반 정도 지났죠? 아직 근데 다음 달 9월 말까지 신고될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야, 600건 초반 될 것 같아. 좀 이따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 보여드릴게요. S라인 그 곡선, 우리 아이폰 S라인 곡선 한 거. 이게 전부 실거래가래니까 물가를 반영 안 해도 폭락이에요. 수원, 강교 같은 경우는 폭락이네, 폭락. 광명, 하남, 평촌, 뭐 여기 때문에 노도강, 그다음에 은평구, 성북구,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 난리야. 송파구도 그렇고. 이번 달 거는 아직 그 물가 반영 안 했고 몇 건 안 됐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지난 주말에 그 발표된 KB와 부동산원의 주간 시세입니다. 여기 노란색이 매매가 그 하락률인데 점점 그 하락폭이 깊어지죠. 그리고 상승한 단지가 한 개도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보세요, 뭐 중구, 종로구, 서대문, 뭐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뭐 죄다 폭락이야. KB에서는요 아직도 플러스가 있는데 용산구가 플러스예요. 제가 그랬죠, 실거래가가 아직도 용산구는 플러스라고. 그 다음에 중구 보합, 종로구 보합, 이거는 거래가 너무 없어. 중구, 종로구에는요 아파트 자체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 걔네는 맨날 보합이야. 밑에 건 전세고요. 자, 거래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3개월치 월간 그 거래량인데 5월 달에 아니 6월 달에 1074건, 7월 달에 640건, 아직 이틀 남았어요. 그다음에 이번 달 8월 달 거의 반이 지나갔는데 269건이야. 놀랍죠? 세상에 지금 여기 중구는 2건 됐어요. 2건. 그다음에 또 적은 데가 어디냐? 용산구 2건. 그러니까 용산구 2건인데 플러스 거래야.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플러스로 나타나지. 광진구도 6건. 뭐야 이거? 종로구 5건, 중구 2건, 성북구도 9건밖에 안 돼. 세상에. 그다음에 여기 관악구 4건. 이번 달 서초구 6건. 황당하죠? 근데 전세는 존액만이 돼. 지금 전세 거래는 많아요. 그래도 밑에 건 전세 거래예요. 자, 시뮬레이션 합니다. 요 까만 게 7월달 거래에다가 시뮬레이션. 예, 시뮬레이션 할 것도 없지.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신고된 게 7월달이 어딨냐? 7월달 7월달에 640건인데 시뮬레이션 하면요 642건이 돼. 그러니까 내일까지 취합이 되면 2건 정도 늘 거라고 봐요. 왜? 끝물에는 거의 신고가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빨간색이 8월 건데 지금 아직 절반 아직 안 지났죠. 지금 8월 때까지 269건 신고됐어요. 이거 269라고 써 있잖아요. 과거에 이거는 신고 기준이에요. 신고된 거에 비하면은 최저로 신고됐죠. 이걸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582건, 600건이 안 되는 거로 나와. 세상에. 그동안은 2월달이 806건이었거든요. 이게 S라인 곡선이라고.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2달 동안의 취합 기간 중에 처음에 여러분들 오늘 계약하고 나서 내일 신고하지는 않잖아. 열흘이나 보름 있다가 신고하잖아. 그래서 중반에 신고가 많이 됐다가 월 말에 가서는 또 여러분들 60일 채워가지고 신고하지는 않잖아. 7월 1일 날 거래한 거를 8월 말에 신고가 아니야. 하여튼 8월 말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신고가 제일 많이 돼. 그래서 항상 S라인처럼 이렇게 배불뚝이가 돼요. 어쨌든 이걸 월별로 나타낸 거거든요. 아이고, 목이 아직도 안 좋네. 목이 좀 건조해요. 어쨌든 6월달 7월달에 원래 16,000건 14,000건 이랬어. 과거에. 왜? 이때가 6월 1일 종부세 기산일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기다렸던 사람들이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폭발한다고. 그래갖고 예년에 맨날 이때 막 15,000건 12,000건 13,000건 이랬는데 이거는 뭐야? 그렇게 거래가 안 된다던 작년이 무슨 색깔이? 작년이 초록색이죠. 작년에도 3,900, 4,700이었어. 이것도 적다고 그랬거든? 5,000건이 안 되는 거는 비정상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뭐야? 1,000건이 아니라 642건, 582건 시뮬레이션 하니까. 그러니까 640건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642건. 왜? 이건 하루밖에 안 남았잖아. 그 다음에 269건으로 신고된 거는 곱하기 2를 하면은 한 500 몇 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많겠지. 582건.
2월 달에 806건을 깨부신다니까. 이러면서요, 나중에 거래가 이렇게 늘어요. 늘면서 폭락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야, 바닥쳤다, 막 사자 하고 달려들겠어요. 아니면은, 왜 이렇게 집 보러 안 오지? 나 지금 집 내놓은 지 지금 1년 됐어. 6개월 됐어. 8개월 됐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워낙 떨어지니까 좀 사자가 와. 그럼 거기다가 먼저 팔려고 그런다니까? 근데 저 새끼보다 내가 먼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급해. 나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돈으로, 자금도 필요하고 집도 얻어줘야 되는데, 나 지금 며칠 있는데 팔아야 되는데, 근데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싸게 내놨네? 안 돼, 저 새끼보다 내가 먼저 팔아야 돼. 내가 더 급해. 넌 좀 이따가 팔아. 그래갖고 내가, 한 2천만원 더 싸게 내놓고.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낮춘다니까. 왜냐면,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주식은요, 호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때리면 돼요. 근데, 부동산은, 사자가 쫙 가격대별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자는 사람이 어쩌다가 나타나야지 한 3개월 만에 한 명 집 보러 와. 그럼 어떻게든지 팔아보려고 했고 내가, 이거 총각, 내가 2천만원 싹 깎아줄게. 이런 거 난다니까? 자, 전세는 꾸준해요, 거래는. 그 다음에, 지금 거래 주는 거 보세요, 이거. 20년 동안에 봤을 때 이렇게 거래 주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 값이 떨어지지. 실거래가 가격대별에 옐로우, 핑크 이게 다 9억 이상, 15억 이상 이거 한 건데, 구별 없이 떨어져요. 그나마 핑크 존 15억 이상이 좀 덜 떨어졌어. 비싼 아파트도. 왜? 15억 이상은 대출이 어차피 안 된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급하게 팔 사람이 없어. 근데 대출을 잔뜩 끼고 있는 노도강 같은 그린존 있죠? 9억 이하인 아파트가 많은데, 거기가 급하다니까? 이자 부담이 크잖아. 점점 날이 갈수록. 매일매일 올라, 금리가. 그리고 이거는 연 단위로 5,000건 미만을 표시한 건데, 이거는 5,000건이 아니라 2,000건이 아니라 1,000건도 안 돼. 642건, 이렇게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2년 반, 3년 동안을 보면, 특히 초록색이죠, 초록색. 여기에 매매 수급 지수거든요, KB. 엄청나게 급하게 떨어지죠? 이거를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이건 4년 동안, 5년 동안이고, 여기서는 초록색 잘 보세요. 저점, 최근 들어서 가장, 4년 동안의 최저점이 있겠죠? 이걸 갖다 22년 동안 보자고요. 2000년 이후에.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아까 전께 바른 거. 이걸 보시면 제가 이거 이때 반등했을 때 이거 한 번 더 깬다 그랬잖아요. 왜? 땅굴 파야 된다니까, 땅굴. 과거에 폭락을 할 때 여기까지 빠진 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보이잖아요, 이거. 이게 요 밑에까지 요 바닥까지 박박 기어야 된다니까. 박박 기면서 한참 동안 가. 그러면서 요런 국면이 온다고, 요런 국면이.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와서 빠진 거 아니에요. 작년 10월 달에 이미 상투 치고서 슬슬슬슬 빠지고 있었어, 실거래가는. 근데 집주인들이 나 그거 인정 못해. 지금 10억짜리가 9억 됐다고? 웃기지 마. 우리 집 15억이야. 나 15억에 내놓을래. 그러니까 네이버에다가는 또 부동산에서는 딱 15억에 올려놓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15억인 줄 알지. 분여회에서나 이런 데 막 낮춰서 내놓지 말자고 막 그런 거 암암리에 다 하잖아요. 근데 대세하라고 하면 담합도 다 소용없어. 자,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고 있잖아. 이렇게 빠지고 있었다니까, 이게. 이 작년 10월 달에 분홍색에 맞는 게 35년 상승, 추세대에 얻어맞은 거라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단기 추세선 깼죠? 이거. 자, 이걸 확대한 게 이거예요. 이거 초록, 이거 하늘색 있죠? 하늘색. 요거 깼단 말이야. 이거 깨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거 초록색을 깨고 나니까 폭락이었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어거지를 한번 잠깐 올렸고 9개월 동안 잠깐 반등한 적이 있어.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떨어졌어. 3년 동안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대신 이 8년 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고, 노태우 대통령 때 IMF 때가 빠진 거는 이때 8년 동안 빠졌는데, 이거는 직전 상승에 대한 조정이야. 근데 이번에 조정은 이따 엘리엇 화통에서 보겠지만 이 35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라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를 갖고 만든 거예요. 요 지수는. 이제 400개 아파트는 좀 달라요. 근데 전체로 한 국토부 또는 KB나 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한 그런 시세 데이터는 나중에 더 빠진다니까? 이거 확대해 볼게요. 이거 91년 상투랑 2021년 상투 정확히 30년 전이죠. 30년 전. 30년 전이랑 똑같이 흘러간다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 그런데 15년 전인 91년에 15년이면 몇 년이에요? 2006년이잖아. 2006년 말, 2006년 11월 버블세븐 상투 칠 때 2007년부터 폭락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거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다니까. 즉 30년 전에 노태우 상투랑 15년 전에 노무현 상투랑 딱 그 두 개를 한 7대3 정도로 반영을 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월간 하락률이 점점 이렇게 누적이 된다고. 이거 보세요. 빨간 거보다 파란 게 더 많잖아. 잠깐 반등은 하겠지. 자,
추세 분석을 하면요, 60년 동안 추세 분석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 실거래가 지수를 갖고 만든 데이터가 없으니까. 여기를 보시면 정확히 추세가 다 얻어맞는다니까. 이 60년을 봐도 그렇고, 이걸 좀 더 추격한 35년을 봐도 그렇고, 요 분홍색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깨진 거 보이세요? 요 하늘색 깨졌을 때 요 국면이, 그러니까 이번 5월 달에 확실히 깨졌거든요? 그 대선에 대한 실망감. 잔뜩 기대를 걸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뭐 재건축 뭐 풀어주고 이런다는 게 뭐 없었던 일처럼 돼가 버리고, 뭐야 이거 실망감이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미리미리 내놓는다고.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대선 딱 되고 나서 그 인수위 과정에 다 팔았다니까. 근데 희망만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 연합회를 구성해갖고 데모를 한다느니 안 되느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대세는 대통령도 거스를 수가 없어. 이때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갖고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부동산 폭등시켜줄 거라고 그랬는데 폭락을 했잖아. 막을 수가 없다니까. 왜? 추세가 무너졌는데 뭐 어떻게 추세. 노태우 대통령 때 요 분홍색 추세선 있죠? 이거 되게 급하게 올라갔던 추세선이. 이 추세가 무너지고 나서 폭락한 3년 동안 박살난 거 보세요. 이거는 그나마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거니까 이 정도지. IMF 때요, KB 시세로 보면요, 이 87년 저점을 여기까지 가 떨어졌다. 여기까지. 요거 갖고 제가 특별 방송을 이따가 그 멤버십 방송할 게 있는데, 비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멤버십 방송. 부동산 방송은 제가 멤버십 거의 안 하는데, 요거는 제가 할 거예요. 요 차트 가지고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을 보면 전체 파동은 79년 음마아파트 입주할 때가 1파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건설주 파동이 왔어. 82년까지. 아니, 87년까지 이렇게 큰 ABC 조정 오면서 87년부터 노태우 대통령부터 대세상승 왔는데, 노태우 1파, 김영삼 2파, 노무현 3파, 이명박 4파, 문재인 5파 끝! 윤석열 6파는 없어. 5파까지가 끝이야. 이 윤석열 6파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 전체에 대한 조정이라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자, 보세요. 김영삼 2파는 노태우 1파에 대한 조정이야. 그 다음에 노무현 3파에 대한 조정이 이명박 4파야. 그 다음에 문재인 5파에 대한 조정은 없어. 윤석열 조정파는 이 35년 동안 전체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52% 하락한다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것도 2029년, 그러니까 앞으로 8년 후에 8년 하락하는 걸 봤거든. 여러분들 그 버블7은요 6년 조정했어요. 6년. 그 다음에 IMF 때는요 8년 조정이야. 8년. 그 다음에 파동을 보면요, 어떤 데자뷰, 평행이론, 기시감 이런 게 존재하는데, 김영삼 조정파는요 A, B, C 하락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A, B, C 다 보수 정권이에요. 자, 이번에 상승파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1, 2, 3, 4, 5 밑에 5파 문재인 대통령, 저기 좌파 정권이죠. 좌파 정권 1, 2, 3, 4, 5. 자, 보수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가 폭락을 하고 진보 정권이 잡으면 아파트가 폭등을 한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 정권인가? 아, 맞다. 진보 정권이네. 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했잖아. 그러면은 좌파 정권이지. 그럼 아파트 폭등해야 되는데? 아씨, 왜 빠지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좌파 정권인 출신인데 왜 아파트가 빠지지? 이론이 틀렸나? 아씨, 짜증나. 자, 이거 국토연구원에서 엘리엇 법칙을 차용한 거 있죠? 금리 상승 15개월 후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 이걸 제가 2년 동안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금리가 바닥치고 오르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상투 쳤다고. 왜? 처음에는 금리가 오를 때는 아파트가 계속 올라요. 왜? 그래봤자 초저금리니까. 근데 이게 1년, 2년 오르면 누적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금리가 지금 와서 오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아파트가 지금 와서 빠지는 거 아니. 작년 10월 달에 꼭지치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빠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호가가 빠지니까 진짜 빠지나 보다 그러지, 실거래가는 진작부터 빠졌다니까. 엘리어TV를 봐야 돼. 그러니까 멤버십으로 봐야 돼. 금리가 오른 지 지금 1년 반 2년 됐다고. 이거를 일개 유튜버가 아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이 국책기관에서 이제 와서 이 얘기를 떠들고 있냐고. 그리고 국토연구원이라 하는 건요, 기준금리 기준이야, 얘네는. 여러분들 기준금리랑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은행금리랑 상관이 있는 거지. 시중은행금리, 대출금리,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금리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지. 그 이창용 총재가 또는 이주열 총재가 올렸다 내렸다는 기준금리랑 저렴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 기준금리 작년 8월부터 올라갔죠. 근데 시중은행 금리는 그보다 1년 먼저 올라갔을걸? 맞죠? 시중은행 금리가 먼저 올라갔다고. 왜? 코피스가 올라갔으니까. 코피 터진다 진짜. 아우. 자, 이거 잘 알으셔야 되고요. 자, 정리합니다. 8월 30일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한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했습니다. 제가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네. 썼던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 2021년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이 된다는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2021년 10월 이제 월까지 확정이 됐어요. 이건 국토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현재 완료. PP 해부 플러스 PP. 자, 보세요. 상승 파동이 멈추고 대세하락이 시작된다요.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에 물들어 있었죠. 마냥 올라갈 것 같죠. 아파트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오를 것 같죠.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빠진다니까. 몇 년 동안? 8년 동안.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2021년부터 2029년까지 52% 대폭락이 시작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작됐죠. 현재 완료. 8년여간의 대세하락이 마무리되는 2029년 전후. 그러면 정확히 몇 월 달? 2029년 10월 달. 우리 가을에 만나요. 2029년 가을에 모여가지고 엘리엇 TV 구독자님들은 모여가지고 아파트 사러 다닙시다. 줍줍합시다. 그때 되면 지금의 반토막이 나 있는 아파트 70% 하락한 아파트가 수두룩하게 뻑적지근하게 그때 막 그 폭락한 가격에도 5,000원 안 깎아주면 안 사. 그러면 아유 제발 좀 사주세요. 내가 5,000 깎고 1,000만 차비까지 드릴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고. 그때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하려면요. 엘리엇 파동 멤버십을 가입하셔갖고 하루에 400원만 엘리엇 밀어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틀고 바이바이 뒤통수 미남 엘리엇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